이재몽이가 인천공항 이사장한테 뭘 하겠어요? 임기가 언제까지냐 물어봤잖아요. 내년 몇 월까지 나가니까 아직도 이렇게 남았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뭘 하겠어요? 더불어당에서 대통령 말 안 들으려면 나가라. 우리하고 이상이 안 맞는데 왜 그 자리 가만히 있냐? 지키고 있냐? 나가라 그랬잖아,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때 전현이 왜 자꾸 범죄를 저지르니까 나가라. 범죄 저지르려면 왜? 세종시의 그 인권위가 세종시에 있잖아요. 가진 핑계 대면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를 내린 거고, 그러려면 그 인권위에서 내려와라. 가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임기가 남아있는데 왜 쫓아내려고 하냐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돈을 얼마를 해먹은 거야? 얼마? 가지도 안 하고 무슨 수당 해가지고 거짓말로 그렇게 해놓고도 버텼다는 아이들이 저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인천공항 사장을 우리하고 이상이 안 맞으니까 나가래. 노골적으로. 그리고 그 환단고기? 그 사람도 왜 거기가 그 말했어? 이재몽이가. 그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당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불어당이 또 그러잖아요. 나가라. 우리가 대통령지다. 우리가 정권 잡았다 그러잖아요. 이런 놈들이라고 해서 더불어당이 자기네가 잡았을 때는 나가고 우파가 잡았을 때는 왜 임기 남아있는데 나가냐고. 이런 자들이라고요. 이게 바로 뭐라고? 일은 안 하고 돈만 세금만 축내는 자. 그 사람만 그래요? 부총리였던 그 누구의 유은혜도 그랬죠. 그 다음에 추미애도 마찬가지예요. 법카 가지고 어디야 제주도가 있는데 그 시간에 법카가 서울에서 어느 가게에서 긁었어. 그런 게 걸렸잖아요. 그래도 사과를 안 하잖아요. 국가 돈을 자기네 호주머니 돈으로. 불이한 한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런 자잖아요. 이런 자라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가서 일해갖고 충성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기업을 부흥시키고 응? 공공기관을 부흥시키는데 돈을 벌어다 채우는데 불의한 자는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것도 못 지켜. 파묻어. 도리어 손해만 끼쳐. 국민이 왕이다 가면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그런다고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응? 양의 탈을 쓰고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요. 양의 탈을 쓰고 두려운 나머지 가서 주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주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네가 내 돈 바꾸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하였어야만 하였느니라. 불의한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저자들과 똑같잖아요. 지금 공무원들과. 강서구에 구청장이라는 자가 지금 어떤 짓 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강서구에 강서을에 시의원 구의원
국민의힘당인데, 그리고 국회의원은 더불어당이거든요. 진성준. 어떤 짓 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사진 찍어달라 말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방화 사거리인데 거기 가면 국민은행이 있어요. 국민은행은 거기다 딱 걸어놓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민생 외면하는 국민의힘당. 대통령 발목 잡지 말고 민생 회복에 함께 하라. 나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민생을 이렇게 거덜난 자가 그자 아니에요.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서 코웃음 치더라고요. 몇 명이서. 저것들이 사람 새끼들이냐고. 저게 사람 새끼들인가? 진성준 사무실 바로 거기거든요. 아니 민생을 발목 잡는 게 누구야? 국가 세금 털어서 지금 공짜로 나눠줘가지고 나라를 빚더미로 만드는 자가 누구야? 감옥 안 가려고 민생은 돌아보지 않고 특검 만들어서 선동질하고 특검에 특검을 또 만든대야. 내란 전담반 또 만든대. 아니 민생을 해결하려면 반일선동을 하지 말고 반미를 하지 말아야죠. 중국과 손 끊어야죠. 빨리 관세 협상해야죠.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업에 지금 다 떠밀고 있잖아요. 그 부담을. 그래갖고 지금 기업이 지금 막 자동차는 많이 파는데 팔면 팔을수록 손해가 막 적자가 막 난다잖아요 지금. 국가는 국가대로 망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망하고 지금 이런 상태라고요. 그런데 뭐? 민생 발목 잡지 말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양의 탈을 쓴 더불어당. 양의 탈은 다음에 할 건데 몇 절이냐면 31절부터. 네, 그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원래 오늘 다 하려겠는데 그거 다 못하겠네요. 그게 바로 양의 탈을 쓴 일이란 말이에요. 일이. 거짓말하는 거. 물가 폭등시킨 게 더불어당이고 문재앙이고 이재명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거짓말만 하고 지금 국정 보고받는데 쇼만 하고 앉았잖아요. 무슨 놈은 뭐 인천공항에 가서는 뭐 딸 아들 뭐 책꽂이에. 그거는 방송 안 할 때 해야지. 시급한 게 한두 가지냐고요 지금. 인천국제공항으로 지금 들어오는 간첩들 중공인들 엄청나잖아요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숨고 무비자로 나와가지고 지금 다 숨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환단고기 얘기? 환단고기 얘기가 뭐예요? 고기가 아니에요. 짐승 고기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우리 한반도가 어디까지 점령했다고 하는지 알아요? 환단고기라는 게? 이집트도 우리나라 땅이었디야. 이스라엘 땅, 유대 지역 있잖아. 이스라엘 땅. 거기도 우리나라 땅이었디야. 그 다음에 그리스가 우리나라 땅이었디야. 초생딸. 그 지역도 우리 땅이었디야. 그게 바로 좌익사상을 가진 그 가짜 역사학자가 쓴 책에 그게 나와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이재명이가. 왜? 그 사람의 책을 쓴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자리에다가 앉히려고 지금.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환단고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역사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땅이 됐어? 언제부터? 그리스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점령을 했어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나라 땅이었디야. 그게 말 같은 소리냐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사람을 학자로 쳐지도 않아요. 그 책 쓴 거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그 책을 들먹거리면서 그 사람을 거기에다 앉히려가는 거예요. 역사학자도 거기 관장으로 앉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불의한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하였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갖고 장사 안 하고 사업을 안 하려면 하다못해 은행이라도 국민은행이라도 갖다가 넣어갖고 넣어놓으면은 내가 돌아올 때 이자 10원이라도 생길 거 아니야. 1원이라도 생길 거 아니야. 그것까지 나한테 갖고 오야지, 이 새끼야. 왜 땅에다 묻어? 그 말은 뭐예요? 땅에다 진짜 묻었다는 게 아니잖아, 이 말이. 비우니까. 왜 네 지혜를 안 썼냐, 이 말이잖아요. 네 사명을 감당 안 했냐, 이 말이잖아요. 너한테 교회를 맡겼는데, 한 교회 하나를 맡겼는데 왜 그 교회를 키워나가지 않았냐. 네가 그 열심히 하다가 말아먹어갖고 교회 문 닫은 거는 상관없어. 그건 네가 능력이 안 돼서 털어먹은 거니까 그것까지 책망하진 않아. 근데 그 일조차도 네가 안 했잖아. 너에게 한 달란트 영향은 있는 것 같아서 맡겼는데 그 영향까지도 네가 사용 안 하고 와서 그냥 1000명 있던 그 교인만 잡고 그냥 찬양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지를 했던 것처럼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스데반을 그냥 희생제물로 바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다 흩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교인들이 막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겠잖아요. 일꾼들이. 그래갖고 전 지역에는 막 다른 나라로 막 가가지고 가니까 뭐해. 예수 믿으니까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안 했다. 그냥 안주만 했다. 그냥 있는 교인 1000명만 잡고 야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끼리 그냥 가족같이 어디처럼 저 선관위처럼. 선관위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족회사라고. 아니 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한 달라도 받은 놈이.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끼리 1000명이 모여서 그냥 10명이 모여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장구 치고 북 치고 깹매기 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못 나가는 거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거 잃어먹을까봐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내 지혜를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에게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에 있는 자마다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빼앗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빼앗기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30절에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들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뭐예요? 지옥으로 갔다는 거요. 버려졌다는 거요. 한 달란트까지 빼앗겨버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내 침을 받았다는 거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많은 교회들 속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 이웃을 생각 않고 나 구원받은 것도 아니지. 이거는 신앙을 죽인 거잖아요. 지옥 갔다는 건 뭐요? 내 침을 받았다는 거는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자기 주인을 심판할 자도 믿었다는 거 아니요? 악독 업자도 믿었다는 거 아니요? 악독 회장, 사장, 악독 국회의원, 악독 시의원, 악독 구의원, 악독 시장, 악독 도지사로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놓고서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교인만 교인이라고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병든 사람 안 찾아가고 감옥에 있는 사람 안 돌아보고 헐벗은 사람 안 돌아보고 나만을 위해서 내 목구멍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단체만을 위해서 나와 함께한 이너서클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 당, 내 지역, 내 이너서클, 내 친구, 내 동기, 그러니까 외국에 그거 대사도 보내고 저 대사 말고 또 한 단계 낮은 거 뭐 있죠? 영사관 이거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측근 보내가지고 지난번에 유엔에 갔을 때 이재몽이가 한글로다가 딱 읽고 그리고 갚버려 지는 그 저기 문재인이 할 때 그 사람 외교관 아니에요. 미국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서서 이재몽은 다 한글 읽고 갚버렸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나 그래갖고 자기 혼자 거기서 그걸 통역을 하고 있어. 외신 기자들 거기서 그냥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읽고 나서 쪽팔리니까 부랴부랴 뒤돌아서 가방 집어들고 막 뛰어가는 거 봐요. 얼마나 쪽팔리면. 왜 그래요? 외교관을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 갖다 거기다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원래는 외교부에 있는 정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지 측근, 거기만 보냈나요? 다 그래요, 지금.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능력도 없는 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국민들만 죽어나자 빠지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은요, 모두 다 옛날에 있었던 것들, 구약시대 때 있었던 걸 갖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비유한 거 100%가 다 99%죠. 1% 정도 영적으로 한 것도 있는데 그
구약에 기록된 거를 그대로 갖다 비유를 통해서. 왜? 구약에 기록한 거는 다 유대인들 다 읽었잖아요. 율법 학자들 다 읽어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구약 시대 때 기록되었던 율법이라든가 행했던 것들을 신약에 와서 다 들어다 사용하는 거예요. 비유를. 니네들이 이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기록됐다. 이것도 안 읽어봤냐, 안 읽어봤냐. 문자적으로 다 해놨다 쓴 거예요. 철저하게 문자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들 세대주의를 잘못했다가 하대. 근데 세대주의에서 뭐를 얘기해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할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진짜 영적으로만 돼요? 아니라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으로 올리브산에 내려온다니까요? 진짜로?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의 올리브산에 딱 내려온다니까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올리브산에 딱 오는 순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돼요? 300 스타디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강을 이룬다는 거야. 100km. 그러면 어디까지다? 여기서 부산까지 갈 만한 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300km 되죠? 300km 못 되나? 넘나? 그 정도의 큰 운하 같은 홍해바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갖고 홍해바다 건너왔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피가 엄청났잖아요. 애국 사람들 죽어가지고.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게 예시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00 스타디온, 그걸 자로 쟀을 때 300km예요, 그게. 그거 있잖아, 다니엘에, 한 일에, 두 일에 하면서 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1320일, 이런 거. 그런 게 문자적인 거잖아요. 그게 진짜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요, 문자적으로. 그게,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300 스타디온,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니까요? 문자적으로? 진짜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때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몰려들 때, 군대가 몰려들 때, 예수님이 그때 재림해서 그거 다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쓸어버리면 그 시체들이 어떻게 돼요? 피바다지지. 썩어 없어지지. 그게 포도주 철에 밟아 짠다겠잖아요. 그래서 막 빨간 게 막 포도주 그게 넘쳐 흐른다겠잖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포도주 피를 짠다는 게 사람의 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어서 썩어서 문드러져서 이제 그게 피가 돼서 우리나라 말이야 한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홍해바다를 적셔서 쭉 가서 300km를 피로 범벅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말세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으로 진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스터디 먼저 지나온 거 하면서 뭘 하겠어요.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하면서 맷돌 가를 때 뭐 한 여자는 들여감고 한 여자는 나무 있고 또 뭐 쟁기를 가를 때 밭에 있을 때 한 남자는 뭐 없어지고 한 남자 있다는 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채워간다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없어진 사람을 갖다가 천국을 가는 걸로 개혁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채워가는 사람이 뭐냐면 올리브산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어? 두 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두 사람이 맷줄 갔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았다는 거. 그래서 들림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했잖아. 그거 반대인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고, 채워간 사람은 순식간에 채우다가 올리브산에 가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4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29절부터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30절에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29절에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굽니까?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1달란트 받은 자 뺏기고 또 지옥으로 떨어져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자. 둘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첫 번째, 풍성하게 받는 자에 속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했습니다. 다음에는 쉬워요. 간단해요. 양과 염소의 심판의 건데 요거는 아마 금방 끝날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다음에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거기에 속하지 않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 속해서 정말 많은 고을을 차지하여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지혜로운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들어올 때마다 혹시 들어올 때 안 눌렀으면 나갈 때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있다. 기분 좋은 모습으로 만납시다. 샬롬. 투자하겠다는 것도 기업 돈이고요. 충청도에 투자하겠다는 것도 기업 돈이고요. 영남의 투자금도 기업 돈입니다. 모두 다 기업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치더라도 기업들이 지금 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악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죠. 덧센 상법과 노란 봉투법. 그로 인해서 지금 삼성 노조와 SK 하이닉스 노조도 제동을 걸고 있고
삼성과 SK 주주들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말에 따라서 오직 속도 좀만이 살 길이면은 기업들이 투자금을 가지고 빨리 투자해서 빨리 공장 만들어 빨리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이재명이 속도를 내줘야 되는데, 이재명은 말로는 속도 낸다 말했지. 지금 기업들은 투자하겠다는 돈을 준비했더라도, 기업들이 그러한 플랜을 짠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의 악법 때문에 기업들이 못하면 이걸 이재명과 민주당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결을 안 한 채 말로는 속도라고 말하면서 이번 주말 지나면 해외를 나가는 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이래서 우리가 이재명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더 나아가 호남 반도체 현실성 없고 이재명의 그냥 주둥이뿐이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정권이 너무 뻔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남 반도체와 관련된 전기와 물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정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 장관이란 사람이 신규 원전을 검토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신규 원전과 공업 용수와 관련돼 가지고 이 정권의 환경부 장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의 정책실장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력 용수 풀자. 스케일이 커져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 전력을 풀지 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용수를 풀지 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의 호남 반도체와 관련된 전력 용수, 이거 못 푸게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권이 뭘 하겠다는 거냐? SMR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국민 세금을 지원하겠답니다. 저는 웃겼던 게 뭐냐면 이거 일단 첫 번째, 이재명 과거에 뭐라 그랬죠? AI 때문에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라는데 15년 걸린다. 현실성 없다. 풍력 태양광은 1, 2년이면 된다. 바꿔 말해 풍력 태양광으로 AI 반도체에 돌려있다 말했던 게 이재명이었어요. 심지어 원전 관련돼 가지고 지을 데도 없다 그랬던 게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SMR 소형 원자예요. 원전이라고. 과거 이재명이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왜 이제는 여기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더 웃긴 건 이재명 분명히 원전 지을 데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정권의 환경부 장관 주장에 따르면 영광 울주에 원전 4기 더 지을 땅이 있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재명의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권의 장관과 이 정권의 정책실장이 맞는 겁니까? 우리 제발 한 가지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정권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SMR, 소형 원전 관련돼 가지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 국민 세금을 지원해 주겠답니다. 이거 하자고 맨 처음에 말한 사람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말 같지도 않은 탈원전을 폐기해가며 SMR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자 말했고 관련된 예산을 국회에 신청했던 게 바로 윤석열 정부였다고요. 그런데 이 SMR 소형 원전 민주당이 무려 90%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요? 표를 보여드릴까요? 이만큼 삭감했습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역 사업 1,000억 원 삭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 332억 8천만 원 삭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112억 800만 원 삭감. 원전 수출 보증 250만 원 삭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냈었던 원전 관련된 1,813억 7,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다고. 근데 이제는 이들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SMR 소형 원전 관련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여기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겠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저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할 거면 최소한 이재명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고. 그런데 이재명은 이러한 사과를 하지 않는 오는 것처럼 이 좌파들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 미래를 갉아먹었고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의 말 같지도 않은 딴지를 걸었는지를 이재명 정권의 이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고 있어.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정권의 정책 실장이 전력 용수를 풀자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단 한 번도 전기를 풀자고 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린 단 한 번도 용수를 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못 풀게 만든 게 바로 너희들이었다고요. 자, 일예로 지금 호남에는요, 크게 강이 두 가지가 흐릅니다. 거기가 어디냐? 영산강과 섬진강이에요. 그런데 이 정권의 정책 실장이 풀자라는 용수와 달리 지금 이곳에 뭐가 나고 있느냐? 가뭄 관심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거 어제 엊그제입니다. 어떤 뉴스인지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늦어지면서 저수지와 댐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년 빈도의 가뭄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호남평야의 젖줄인 섬진강댐에 내일부터 가뭄 관심경보가 발령됩니다. 이번 장마 기간 충분한 강우량이 확보되지 못하면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보셨죠?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장마가 늦어지면서 저수지와 댐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200년 빈도의 가뭄 상황이 불거진 거다.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호남평야 젖줄인 선진강 댐이 3일부터 가뭄 관심경보가 발령이 되고 이번 장마 기간 충분한 강우량이 확보하지 못하면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권은 도대체 뭘 가지고 용수를 풀 겁니까? 농업용수도 부족하대, 생활용수도 부족하대. 그 정도로 지금 이 호남에 특히 섬진강에 가뭄경보가 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 이와 관련된 이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말로만 그냥 풀자고 말하면 이게 풀어지겠냐고요. 그러면 이 정권의 주장대로 용수를 풀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뉴스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저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댐을 짓거나 보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말 같지도 않은 4대강 해체 작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섬진강에 보람 댐이 있는데 이게 취약성이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물을 가둬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이 정권 주장대로 물을 풀려면은 댐을 다시 만들고 보를 다시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 냈던 게 이재명 아닌가요? 환경단체 이재명 8대 환경 공약 4대강 재자연화 환경 댐 부시고 보 해체했던 게 이재명의 정책이었다고요. 이재명의 공약이었다고. 심지어 과거 윤석열 대통령 말했던 4대강 재자연화 폐기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4대강 폐기 정책 관련돼서 다시 돌리겠다. 댐 세우겠다. 보 세우겠다. 그거 녹조랬다라고 비판했던 게 이재명입니다. 그래놓고 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전력도 풀고 용수도 풀겠대요. 야, 이거 너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자던 원전, 그동안 우리가 하자 그랬던 댐, 이거 반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최소한의 사과나 하라고요. 당신들이 그동안 발목 잡았던 것, 당신들이 그동안 갉아먹었던 우리 미래를 사과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은 이걸 안 하고 해외를 나가겠다는 겁니다. 보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호남반도 해체 하나만을 가지고도 과거의 이재명과 민주당,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이 얼마나 180도 다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맞아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올해 이재명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 지방선거, 국민의 경고, 그런데 국정 기조는 유지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재명이 국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원전을 반대했던 게 이재명인데 그 원전 짓는데 15년 걸린다 그랬는데 원전 지은 땅도 없다 그랬는데 그 땅이 갑자기 생기고 그걸 짓겠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4대강 해체와 관련돼 윤석열 대통령이 돌려놓는다 말했더니 관련돼 녹조라떼라고 비판하고 그걸 폐기하겠다 말한 게 이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땡과 관련돼서 용수를 품어서 용수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국정기조가 완벽하게 바뀌고 있는 거죠. 이재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조라는 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원정과 댐을 반대하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원정과 댐을 찬성하면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까? 지어질 공장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가뭄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국가가 피해보는 거고요. 국민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재명이 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냥 포장지일 뿐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정말 일다운 일을 한 사람, 진짜 반도체의 진심인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보는 것처럼 마치 자기들은 지금 원전이 필요하고 댐이 필요하고 계속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과거를 세탁해가며 지금 현재 호남 반도체를 논하는 게 얼마나 이들에게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과거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이걸 통해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 넘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정말 얼마나 일을 잘했고 얼마나 진심을 담아 일했는지 기준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우파의 능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파가 나라 살리고 우파가 기업 살리고 우파가 경제를 살린다라는 걸 이 지금의 이재명 정권의 현실을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긴 장시간 동안 이재명의 문제점을 얘기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과거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민생경제 해결에 무능한 정치,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저는 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3대 프로젝트를 띄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환율이 안 잡혀요. 어제 하루만 30.2원이 급락을 했는데 내려가도 1,525원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우리 물가가 2달 연속 3%를 찍고 있고요. 그 3% 찍는다라는 게 지금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더 올라갈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 이 민주당과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벌였냐?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경제 위협을 하고 민주당 민생 4대 폭탄 대응단을 출범했습니다.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민생이라면 똑같은 경제 위협이라면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으로 경제 위협을 논하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을 출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 위험하잖아. 더 문제 터지잖아. 언제 윤석열 정부에서 1,500원대 원달러 환율을 마감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렸던 물가 2%로 잡아놨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망가뜨리는 게 이재명인데 왜 과거와 달리 민주당은 민생 4대 폭탄 대응단을 안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민생 경제 해결에 무능한 정치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재명이 민생 경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무능한 정치고 그 무능한 정치는 과거 이재명의 말에 따라서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럼 이재명은 집을 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다른 사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도 호남 반도체를 기준으로 볼 때도 또는 우리 민생 경제를 기준에 볼 때도 지금 좌파들이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가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반도체와 관련돼서도 과거 윤석열 정부가 하자 그랬던 거 다 반대해놓고 다 발목 잡아놓고 이제는 그걸 그대로 하겠다는 게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민생 경제와 관련돼서도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고 있을 때는 마치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 같지도 않은 폭탄이란 단어를 써가며 말 같지도 않은 무능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그런 정치가 필요 없다 손가락질 등이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왜 과거랑 지금이랑 다르냐고요.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